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로그램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보실까요? 아까 자 시험 비중에 이제 민법을 잘해두게 되면 중개사법 할 때도 좀 유리해요. 왜냐면 중개사법 할 때 뭐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거 중개사법 할 때도 써먹고요. 그다음 공시법 할 때는 민법에서 배운 내용을 상당히 더 많이 써먹어요. 특히 등기법 할 때 민법 물권법 시간에 배웠던 상당수의 내용을 공시법 할 때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세법 할 때도 좀 써먹고 공법도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법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한데 전체 프로그램 과정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기초과정 수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과정 때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전체 민법의 체계를 잡는데 주안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하다 보니까 늘 그 시험 막판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민사특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민사특별법 내용을 기초과정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과정하고 그 심화과정 할 때 좀 뭐 부족해 보이는 걸 기초과정에 미리 땡겨서 공부를 좀 해두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특별법을 시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다뤄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워밍업이고요. 진짜 본 게임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1월하고 2월이 이제 기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은 전체 내용 중에서 한 60%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을 할 거예요. 60%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을 한다 그 말은 또 40%는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기초 과정 때 수업해 줬던 내용을 기본 과정 때 해요, 안 해요?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해줘요. 특별법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똑같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들어오나 다 따라올 수 있게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 과정까지 하고 이론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 내용 중에서 몇 프로만 수업하는 거예요? 60%만 수업을 하는 거니까 60%만 듣고 시험 문제 풀어서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점수로 치면 60점짜리 강의라는 뜻이에요. 내가 강의를 다 듣고 다 소화해도 60점 맞는 거니까 그 60점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한 50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까지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3월하고 4월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까지 해서 총 10주를 심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심화 과정도 100%는 아니에요. 전체 과정이 한 80%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 해당되는 내용은 뭐 10년에 한 번 나오거나 5년에 한 번에 나오거나 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론 과정에 다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주로 자주 출제되는 요 80% 해당되는 내용을 심화 과정에서 다룰 거예요. 이게 이론 과정의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 강의를 복습해서 듣는 게 아니고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이론을 내가 다시 보충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심화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요? 심화 강의를 심화 강의. 그 다음에 제가 출퇴근 시간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들으면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 하지 않은데 그 이론 수업으로 심화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들어야 될 강의는 심화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심화 강의를 왔다 갔다 할 때 출퇴근 시간에 들어보세요. 시험 때까지 계속 들으면 똑같은 강의를 계속해서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무슨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5월 나머지 3주차, 4주차 그 2주 남은 거 하고 그다음 6월달 여기는 그 핵심 요약 과정이라고 해서 이론 내용을 요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 생각이 뭐냐면 우리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론을 많이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론이 존재하는 건데 그 핵심 요약 과정을 이론으로 해버리면 그 이론은 엄청 많이 배우는 거고 뒤에 문제 푸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7월, 8월, 9월. 그러니까 3개월 문제 푸는 거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에 맞는 프로그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다른 것들은 이론 요약하고 그러는데 올해 또 저는 핵심 요약 과정은 그냥 문제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론도 뭐 간단하게 요약은 하지만 어쨌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OX 문제도 다루고 단순 단답형 문제 1, 2, 3, 4, 5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론도 조금 요약하고 사실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자,
그다음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에는 이제 단원별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기본서 진도에 맞는 문제집 한 권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풀면서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저의 문제 푸는 실력은 해마다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론 과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본인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 따로 문제 따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대로 했는데 문제 풀 때는 다 까먹고 문제는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좀 내가지고 미리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와서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그냥 와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찍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잘 찝어주기는 해요. 찝어준 게 시험 문제 많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제풀이 과정에 임할 때는 여러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3월에 오신 분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예습해서 오기는 좀 어려운데 기초과정 때 온 사람들 있죠. 기초과정 듣고 기본과정 듣고 심화과정 듣고 왔다 갔다 이론도 많이 하고 그다음 핵심 요약 과정에서 문제도 좀 다뤄본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리 문제를 예습해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7, 8월 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면 꼭 진도표를 나눠주니까 거기만큼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뒤에 과정 안 해도 합격이에요. 꼭 문제를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문제를 미리 먼저 풀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 풀기 어려우면 뭐 어느 문제는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풀어가지고 오세요 라는 문제가 있으면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주는 저의 해설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고 저랑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문제는 내가 먼저 풀고 강의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다음 9월 달에는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다 같이 모여서 푸는 거예요. 이건 이 문제풀이는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주고 여러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여긴 달라요. 여러분이 먼저 40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먼저 문제를 풀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제가 해설을 해주는 거니까 이때 실력이 많이 늘어요. 문제 바로 풀고 해설 듣고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해설 들으면 금방 어디가 틀린지 금방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복습. 이렇게 하면 실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과정 진행할 때 실력이 많이 느는데 대신 각 선생님들마다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과정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지금은 점수가 잘 나오진 않지만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40문제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거의 여러분이 봤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때 또 하나 문제는 그 동형 모의고사 때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다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따라오고 일부는 또 못 따라오고 그래서 맨 막판에 10월 달에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는데 올해 사실은 요 마무리 특강 자료 만들면서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오면 합격할 것 같죠. 왜냐하면 전체 체계 잡고 이론 과정 2번 하고 문제풀이 2번 하고 그다음 실전하고 똑같은 문제 하고 그다음 이러면 합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학원에 나와서 수업 받는 게 다인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시간 내서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 만만치가 않고요. 또 공부해 보다 보면 그렇게 아파요 사람들이. 우리 옆에 학원에 옆에 잘 되는 게 한의원 잘 되고요. 내과 잘 되고요. 왜냐면 오전 수업 끝나고 여름 때쯤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링거 맞으러 가죠.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러 하지정맥류라고 아세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막판에 그래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마무리 특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마무리 백선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시험에서 뭐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올해는 잘 넘어간 거 맞거든요.
비교적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특강 자료에서 시험에 비슷한 것들이 사람들이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게 풀어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던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개뿔 하나도 안 났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판에 그냥 특강 자료 몇 번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순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밟은 사람들이 마무리 특강 자료에서 큰 효용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확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여기는 뭐 일단 제끼고요. 전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냐면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부분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뒷부분은 문제. 근데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이론 공부가 그냥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뭘 잘 풀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공부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점수가 탕탕탕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개월 노력해서 점수가 요만큼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고요. 성적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공부해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여기이고 싶은데 아직 여기고요. 2월 달도 여기까지 갔으면 싶은데 1월 달에 비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3월 달도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암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수가 잘 나오지 않다. 막판에 점수가 이렇게 많이 뛰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뛰냐면 과정으로 치면 여기에요.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특강할 때 이 맨 끝에 남아있는 한 달 반 사이 점수가 많이 뛰어요. 물론 그 시간 투자를 진짜 많이 해서 뭐 한 6월이나 7월쯤에 해서 뭐 평균 60이 넘어가고 그런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한 80점 이상 맞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해요. 근데 반에 한돌 정도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계속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막판에 점수가 많이 뛰니까 중간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떤 분이 합격하느냐면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9회 때 시험 좀 그르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올해 공부했던 내용 때문에 30회 합격하게 된다는 걸 합격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올해 공부한 게 그 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30회 때 합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은 괜찮은데 한 모의고사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의욕이 좀 꺾여요. 진짜 모의고사 30점 맞고 한 달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똑같아요. 32.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하면 점수가 좀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5월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또 우리가 또 모의고사를 낼 때 좀 선생님들이 좀 수험생을 뭐 격려하는 의미에서 내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막판에 좀 공부 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렵게 내는 때도 있어요. 그럼 점수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 꽂히기도 해요. 교수님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10점이 떨어졌어요. 많아요. 근데 잘 달래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겪으면 마음이 진짜 놓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지금 기초사가 좀 괜찮지만 기본서 받으면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벌써 기본서 6권 받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든 게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요 앉아있는 자리 있죠. 여기 끝까지 앉아 계세요.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잘 있다가 내가 진짜 걱정스러운 건 어느 경우냐면 요때 동영 모의고사하고 마무리 특강 진행할 때 혼자 해보겠다고 사라지시는 분들, 혼자 해보겠다고 사라지시는 분들 있죠. 뭐 민법이 좀 부족해서 혼자 뭐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민법을 외워서 점수가 민법은 좀 올라가는데 다른 과목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판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합격자 모임에 가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시험 끝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30회 때 자격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